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2부에서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양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 시간대보다 상승폭이 많이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만에 7포인트 이상이 더 올라왔고요. 2293.8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2300포인트대까지도 금방 갈 것 같은데요. 이 기세면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갑니다. 정오 이후부터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장이 2시 이후부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5%대까지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45억 원이지만 소폭이지만 지금 매도에서 매수 전환한 것이 좀 큽니다. 금융투자는 여전히 팔지만 연기금 매도 물량 줄어들었고요. 투신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좀 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고요. 800포인트 부근까지 코스닥도 어느새 왔습니다. 798.84포인트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역시나 오름세를 더 크게 가져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시 이후부터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주체 변동 상황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기관의 매수세가 동참을 합니다. 기관 110억 원, 외국인 184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 매수 물량 많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투자는 여전히 팔지만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은 27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장 후반에 힘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꾸준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바이오 섹터와 화장품 섹터, 게임 섹터, 인터넷, 엔터, 컨텐츠 섹터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엔터주들과 컨텐츠 섹터주들의 강한 반등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과 화장품 섹터주들도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코스닥 시장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던 2차 전지와 MLCC 관련해서도 주도주들이 속속 저점을 올리거나 고점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주도력이 강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과대한 화학 섹터주들, 최근에 상당히 화학주들 하락이 강했었는데요. 하락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 대비해서 하방 경직이 일정 부분 좀 확보되는 모습 지울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워낙 우리 시장이 2011년도 이후 최대의 하락한 흐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락 부분과 또 기업의 평가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과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돌려 세워지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순환매를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매매하실 때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섹터 내에서 후발주자를 찾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컨텐츠 섹터와 엔터 섹터,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을 따라가시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OLED 소재 쪽 섹터 본다라면은 뭐 포로인더나 SKC 같은 이런 소재 섹터들 좀 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T 섹터 전체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장져서 다시 강하게 반전했기 때문에 IT 섹터까지도 같이 아우러서 약간 중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종목을 골라놓고 났는데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일단 컨텐츠 섹터주들 보시면 일단 지금 CJ E&M 같은 경우가 다시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지난번 합병 이후 22만 원 저점권으로 해서 20% 정도 올라온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아시다시피 JYP 엔터, 뭐 SCM, 또 후발로 YG 엔터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YG 엔터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에서 본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아프리카 TV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정부의 뭐 먹방 규제 얘기 나오면서 급락했었는데요. 오히려 바닥을 잡고 그때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43,000원대 통과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한 42,000원에 근접한 점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좀 흔들릴 때 장중에 좀 더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섹터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증대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외별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섹터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실적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2,000원 전후한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뭐 39,000에서 한 38,000 정도까지 최근에 저점권이었던 부분을 지지선으로 설정하셔서 손절가로 정해놓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상담,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청원 차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한원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제조 회사로 대전과 평택 그리고 울산 등 국내 3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00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기존에는 역시 주요 고객사인 현대와 기아, 포드의 부진을 신규 고객으로 상쇄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점이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폭스바겐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추가적으로도 실적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월까지 누적 신규 수주로 연간 목표치의 38%를 확보해서 1분기 신규 수주 부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탈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지금의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 8월 들어서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 속에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4일에 보인 저점 9,610원에서 약 25% 정도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해당 종목은 금일 종가를 매수 가격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손해보험사입니다. 약 31개의 보험사가 영위하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이 15.8% 수준으로 업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한 2,690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1,90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손해율이 안정화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자동차 보험 손해율과 장기위험 손해율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 하지만 보장성 보험 신계약 증가와 사용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손해보험의 경우 5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두 차례 정도 약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바닥권을 다진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갈색 선입니다. 241선, 이 선을 돌파하기에 앞서 몇 차례 저항은 받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기관의 매수 우위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이 장기 이평선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매수가를 우선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72,500원, 손절가는 6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 PMP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펄프와 제지 전문 업체로서 2011년 준공한 펄프와 제지 일관화 공장을 통해 펄프를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인쇄 용지 업체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라는 점이 무림 PM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1,63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4.4%나 증가한 30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실적을 2분기에도 기록을 하였고, 펄프 가격 강세에 따른 펄프 부분에서 이익 증가와 제지 부분에서의 판가 인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지금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 상승과 함께 펄프 판매 단가 인상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제지 업체의 공급량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결코 단기간에 마무리되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무림 PMP, 신화가 기타 제지업체들 모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의 경우 올해 2018년 이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정이 있은 이후에는 반드시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최근에 8월입니다. 8월 들어서 주가가 아주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속에 강한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 차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러한 조정은 결국에는 하루 만에 그쳤고 오늘 다시 한번 4.2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게 없죠. 그 말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고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우선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짧게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는 가구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종합 가구회사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5% 증가한 3,39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1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저에는 빌트인 가구 공급 물량의 증가와 인테리어 제휴점 증가에 따른 수혜, 그리고 1분기 부담으로 작용한 광고비가 크게 감소한 것이 2분기 실적을 견인하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중 주방용 가구 영업실적 기여가 장기적으로 크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샘에 비해 현재는 비록 열위에 있지만 영업인력의 충원으로 인해 제휴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형 확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말 800억의 수준에 머무르던 제휴점이 올해 연말에는 약 130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해당 영업망을 토대로 현대리바트가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은 물론이고 공격적인 영업을 토대로 실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최근에 현대 H&S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이미 시작하였고 상품 소싱과 시공 그리고 영업망의 안정화가 나타날 경우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올해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에 갭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이후로 주가가 딱히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이평선이 있는 241선에서 한 차례 저항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 우위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점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현대리바트를 조금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은 높게 29,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전문 업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1.2% 증가한 112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7.1% 증가한 54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국내 게임업체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 기준 1매출이 9억 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부문에서의 매출액이 828억 원을 기록한 점이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케팅 비용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하반기 검은 사막 모바일의 대만 출시와 북미, 유럽에서는 검은 사막 콘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사막 모바일의 경우 올해 8월 29일 대만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일본과 그리고 북미, 유럽 지역까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사전 예약이 있었던 첫날에는 56만 명, 그리고 8월 1일에는 15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 국내 게임 회사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신작 출시 지연, 거기에 게임 1매출의 빠른 하향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에 속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최근처럼 반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 상장 이후 올해 3월까지 계속해서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약 5개월 정도 주가의 조정은 충분히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2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 속에서 8월 들어서 한 차례 갭 상승이 나온 점, 그리고 이후 25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이었던 28만 7,100원까지 도달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우선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8만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22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움 시스템부터 펄어비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오창록 차장의 종목 가볼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크게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인 계량신약 부위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그리고 바이어를 통해서 기술을 수출하고,
그리고 해외 임상도 직접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최근에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8월 16일 날 지난해 이제 신규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름은 이제 PLK1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이 특허청으로부터 이제 항암제 기술로서 물질 특허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를 이용한 표적 항암제 개발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한 517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517억 원이라는 수치는 여태까지 유나이티드 제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분기상으로는 최대의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82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사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4월 달에 고점이 아닌 1월 말에 한번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4월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상승했을 때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1월 달보다는 좀 못 미친 감이 있었고요.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28,000원 선을 지금 5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안정적으로 돌파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갭 상승을 하면서 28,000원을 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그 신고점인 올해 최고점이 4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이 박스권 상단이 약간 이탈됐다고 보이는 2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동사도 이제 의약품 쪽인데요. 의약품 제조와 그리고 판매가 주 사업 목적인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의 제품으로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신약 물질을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에 이제 판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혼탄 수술 환자들의 이제 치료제로 이제 쓰이는 물질을 현재 그 미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임상 3상과 이제 최종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제 메지온 그 회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나 아니면 치매 치료제도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78%가 증가한 44억 8,4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사주 15만 주를 처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제 주가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이제 69,000원의 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승분의 거의 반 이상을 반납한 것과는 다르게 동사 같은 경우는 5만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확인해 주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그리고 6월, 그리고 7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5만원이라는 바닥을 잘 지지해 주었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그린 이 대각선을 보시면 최근에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왜냐하면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은 필연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각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7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5만원이 깨졌다고 보이는 약 5만 1,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YIK입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쪽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데 주로 반도체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 매출처로는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이제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시장 장비 규모가 이제 램과 SSD의 수요 증가로 이제 성장 속도는 둔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파이가 커져서
회사의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6.4% 증가한 85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75%의 이제 큰 성장을 기록하면서 14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IK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겠는데요. 작년도 10월 달에 좀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3,000원대에서 이제 8,000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가 이후 현재 보면은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 대각선을 한번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약 3,500원대 중반에서 이제 쌍바닥의 형태를 보이고 요 고점이 낮아지는 대각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매수 매력도가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도 이제 앞으로 상승이 8,4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 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KMW입니다. 동사는 이제 무선통신 사업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그 고성능 앰프, 그리고 초소형 기지국, 그리고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 세계 최초의 블랙홀 필터를 성공적으로 제조하면서 2년간 회사의 외형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90%가 이제 무선통신 사업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5G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동사의 제품인 안테나 그리고 필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은 증가하였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동사의 이제 내수시장 매출이 3%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제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4월 달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우상향의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8월 달에 이제 국내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요 선에 한번 잠깐 닿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만 충분히 지켜진다면은 이제 동사의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3만원이란 고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고점을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충분히 올해 내로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로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웨이브 일렉트로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 그리고 중계기용 핵심 모듈을 공급하는 통신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자회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이제 세인텍이라는 회사고,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개발하는 엠비스텐시즈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모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에도 이제 수요가 존재를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이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도 수요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매출이 약간 안정적인 우상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KMW처럼 이제 5G 쪽에 이제 장비 주식으로 꼽히고 있고요. 다른 이제 5G 장비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넷, 그리고 솔리드,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이제 동업계 관련 주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가 차트 흐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제 34,450원의 고점을 기록한 후에 거의 상승분의 반 정도를 반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22,0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 초 상승이 시작된 점이 딱 이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이 이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만 일단은 기존의 고점이었던 34,450원에서 조금 위인 35,0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로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 일렉트로까지 5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청원 차장의 마지막 5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예. S오일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유업체이고 단일 공장 기준 세계 2위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조 3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4,02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정제 마진 상승과 더불어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재고 관련 손익 증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할 점은 4년간 진행해온 신규 설비의 상업 가동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국내 정유업체의 경우 국내 시장으로의 공급보다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다시 한번 해외에 판매하는 수출 물량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S오일과 같은 원유 정유업체에는 크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또한 한동안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10만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은 이후 주가가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241선 위에서 주가가 안착이 되었지만 이를 모두 반납하고 오늘 다시 약 3.7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있었지만 조정에 따른 충격은 분명 크지 않았고, 그래서 목표가를 약 13만 5천원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보고 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원, 손절가는 10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각종 통신 장비와 반도체 장비 등의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한 87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1.3%나 증가한 10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중 매출액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시장 전망치도 매우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장비 부품 매출에서 32% 증가한 점이 있고요. 전체 매출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부품에서도 약 60% 수준의 매출 증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양 중심의 통신장비 부품 매출이 3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과 4분기 길게는 내년까지 5G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데이터 센터와 사물 인터넷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전방 산업 호조라고 하는 요인까지 너무나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은 단기나 중기가 아닌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에 24,75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가 약 50%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고,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하반기 심지어 내년까지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의 지금과 같은 주가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수준이었습니다. 42,500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는 전자제품 제조 회사로 광학 요소와 렌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역시 카메라 렌즈이며 이외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도 개발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942억 원, 반면 영업 손실이 40억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업이익의 감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3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아닌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최근 들어 주가 흐름, 그 중에서도 주가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 국면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 번에 걸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편으로는 매집 흔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될 때마다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더 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성옵틱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장기 이평선에 있는 4,250원 수준,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금융과 밴, 그리고 현금 수송 사업과 결제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75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한 80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ATM과 CD밴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 주차장과 복권 수탁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정비도 분산하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자영업자와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전자금융의 3분기 혹은 4분기까지의 실적 전망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주가가 지지 흐름이 나왔고요. 이후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우상향 흐름이 물론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게 보이지 않았죠. 물론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나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GU플러스입니다. KT와 SK텔레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른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에 맞춰서 기존 LTE 전국망 커버리지를 완성한 후 지금은 5G 시장의 상용화에 앞서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3조 1148억 원, 영업이익은 2469억 원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역시 가입자 순증으로 인한 전체 무선 수익 감소폭이 축소되었다는 점과 마케팅 비용 축소 기조가 추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MSCI 지수 구성 종목 재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LGU플러스가 지금과 같은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올해 6월 이후 사실상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그것도 매우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특히 고점과 고점을 끄었을 때 대략 가격적으로 1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큰 폭의 조정 없이 바로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도 강하게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 전망이 좋습니다. 산업, 특히 5G에 대한 정부 수혜 산업이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LG-U+를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짧게 18,000원 정도를 보고 덤비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LG-U+까지 5종목을 더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창록 차장의 나머지 5종목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ST큐브라는 종목입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이제 2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 청소기용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한 응용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 부분이 있고, 약간은 좀 연관이 전혀 없지만, 두 번째는 이제 미국 현지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항암 치료제 개발을 하는 바이오 제약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이제 3배 정도 증가한 이제 33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이제 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가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이제 사업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에 한번 급등을 이제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두 번째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여기 뚫었던 이제 10,000원 부분을 현재까지도 이제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고점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6일, 4월 17일 부분에 이제 20,000원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9,800원을 찍은 후에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2개를 그어놓은 10,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6월달에 2번에 걸치고 최근에 이제 8월 9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갖고 요 15,000원을 충분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라고 현재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2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1,2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국내 1위의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추가로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그리고 매입통합과 이제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모든 매출이 국내 매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 증가한 이제 14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2분기를 합친 상반기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도 모두 증가하면서 우상향의 실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급등을 했던 게 올해 6월인데요. 이제 대체 데이터 관련해갖고 한번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한번 하였고 6월 24일 날에는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000원까지 좀 눌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20,000원 선을 보면은 이 녹색 선으로 보이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잠깐 왔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기존의 고점이었던 28,750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30,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0,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매진 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니지먼트 사업도 추가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30명의 소속 배우가 있고요. 드라마 사업 부분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KBS에서 방영을 했었던 매드독이라는 드라마를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0%가 증가한 13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출 원가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조금 호재성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87억 원 규모의 이제 JTBC의 금토 드라마 제3의 매력이란 그 드라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기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87억 같은 경우는 회사 매출액의 약 30% 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올해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박스권 상단이었던 2,300원을 올해 5월, 6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돌파를 하였습니다.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1,850원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4번 정도 이제 반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뉴스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드린 JTBC 금토 드라마의 효과로 인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매진 아시아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1,8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상상인이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의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요. 계정기 그리고 전자부품 등의 제조와 판매 목적으로 이제 1989년도에 청원전자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상상인의 계열사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세종상호저축은행 그리고 공평저축은행 그리고 한중선박기계 등 총 9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금융업 쪽에 이제 저축은행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약 8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6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20%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지만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은 13%가 증가한 394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제 그 매출액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약간 좀 이상해서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의 매출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2,167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89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금융사업 부분이 이제 외형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익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효과인데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급등을 약 3배 정도 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만원 부분에서 거래가 되다가 올해 2월이죠. 약 2달 만에 거의 주가가 3배가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여주었었는데요. 그 후에 차트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이제 기저에는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올 초에 고점인 32,300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STC라는 종목입니다. 예전 이름으로 하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제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어에 필요한 사파이어 관련 제품들에서 회사 매출의 거의 85%에서 90%가 나오는 구조이고요. 최근 이러한 LED가 이제 고효율과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 광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 사파이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체 추산으로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요 사파이어에 관련된 것에서 세계 25%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회사가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한 60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억 적자로 적자가 지속되지만 전년 동기에 이제 11억 적자에서 폭을 줄인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그리고 수출 물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약 10억 원 가량의 설비를 이제 올해 내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5월에 이제 21% 정도 이제 상승을 하였다가 최근에 이제 좀 한번 눌림을 주었었는데요. 5월 달에 하락했던 부분,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2,000원에서 반등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98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결과 어땠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청원 차장 같은 경우 스카이라이프였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우선은 월요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0.38% 상승 마감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했던 가격대에서 계속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는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특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최근에 나타난 3번의 큰 폭의 거래량 증가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그 말은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가가 약 2.75%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안에는 그래도 단기적인 급등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옵틱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창록 차장 지난주 복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어요. 어땠나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번 주 5거래일 동안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이제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했었던 93,000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3.58%가 상승을 하면서 월요일날 바로 돌파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말고 이제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10만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 가격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도달을 하였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10만원이라는 수치가 이제 기존의 9만원대에서 10만원 넘어가면서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0만원 위에 충분히 안착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은 기존에 이제 신고가였던 119,700원, 약 12만원 정도죠. 12만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높이는 만큼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해야겠는데요. 아직 들고 계시다면 손절가는 98,000원까지 상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그러면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단기 접근 종목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8,000원을 이제 갭 상승으로 이제 돌파를 하였고요. 그래서 장상황과 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도 매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상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장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2292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이 됩니다. 한 9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일단 2290선에 안착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2272포인트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2시 이후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229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신, 연기금 149억 원, 179억 원씩 삽니다. 금융투자 294억 원 파는데 매도 물량 줄어들었네요. 개인은 1,700억 원이 넘는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약보합,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의 상승, 셀트리온도 2%,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6% 오름세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98포인트 800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코스닥도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에 훨씬 좋아졌고요. 2시 이후에 지수가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여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90억 원, 기관은 385억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521억 원 팔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나노스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CJ ENM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전체적으로 6위부터 10위까지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 종목만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약부업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장 후반에 양시장 모두 힘을 좀 내주면서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청원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특히 이번 주까지 고려하면은 충분히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눌림이 조금 발생하고 있지만 분명히 수급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특히 반등도 강하고 기타 업종에 있는 2차전지나 게임 또는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요인이 시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조금 더 출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을 한번 보았을 때는 이제는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오창록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는 반도체나 5G 쪽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월화수목금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거의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는 제가 말했었던 반도체나 5G 쪽 이제 주식들이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코스피 지수 2300 그리고 코스닥 지수 800 위에 충분히 안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6월달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하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메꾸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 마감됐고요. 0.46%나 올라갔습니다. 2293포인트대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8% 올라가면서 798.2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내려가면서 1118원 90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에어부터 살펴봅니다. 5476번님께서 진에어 25,0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 취소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날 급등했는데 최근 주가 보니까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에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장에 맞췄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노이즈가 컸습니다. 비록 진에어가 계속해서 업무는 진행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노이즈에 따른 수급 악화가 매우 크게 나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금 눈여겨볼 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8월 17일입니다.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약 주가는 24% 정도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날 수급 주체를 한번 보시면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날 전량 매도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에어는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전량 매도하시고 예수금을 확보한 다음 코스닥 시장 또 코스피 시장 국내 증시 분명 회복 기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빠르게 전량을 매도하는 것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81번님께서 S-오일 12만 3,100원. 비중은 굉장히 좋습니다. 7%.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록 차장님?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정유사고요. 뭐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의 국영회사 이제 아람코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S-오일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3번에 걸쳐서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약 12만 7천 원 부근에서 지금 상승을 못하고 이제 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조차도 이제 8월 20일 날 12만 6,500원을 기록하도 한번 눌렸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7월 달에 이제 10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 번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현재까지는 지속해서 이 20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하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켰다는 점, 그리고 오늘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이 조금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12만 7천 원이라는 선은 올해 1월달 그리고 3월달 그리고 최근까지 해서 3번을 이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2만 7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3233번님께서 비웍스 32,5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80%나 되는데 이청호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조금 더 보유하겠습니다. 비중이 80%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20%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매우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과 암치료 기기용 디렉터 실용화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매우 크게 반등이 나왔고 동 구간에서 투신권의 매수세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41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는 시점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1,850원입니다. 전 고점 수준이었던 41,850원 수준까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 80% 모두 가지고 가시되 동 가격대에서는 전량 매도하여 수익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웍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5495번님께서 농심 종목 상담을 주셨습니다. 29만 2천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농심이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거의 연저점에서 헤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5,32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가 약간 안 좋은 것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제 68%나 안 좋게 나온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 일주일 만에 약 11%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차트를 좀 봤는데요. 현재의 주가는 거의 2015년도 수준까지 3년을 이제 거꾸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지금은 약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농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매출이 60%나 나오는 이제 국내 라면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이 안 좋게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하락이 될지 예상이 현재는 안 가고요. 바로 그렇다고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거라고 아직 주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3만 원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제 24만 원 정도부터 이제 분할로 22만 8천 원 정도까지 분할로 조금씩 뭐 2%, 3%씩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때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농심이 연저점에 오늘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금 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들어가시길 바란다고 혹시나 들어가실 것이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호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대우조선해양이고요. 9053번님께서 26,700원 이분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가급적이면 전량 매도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도를 한다고 해서 손실
손실권이 아닌 수익권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기분 좋게 매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면 분명 좋습니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꽤나 우려스럽습니다. 이유는 업황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동비율과 재무비율, 기타 모든 비율들이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재무도 좋고 산업, 특히 섹터의 흐름도 좋은 종목들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가급적 한 7% 정도의 수익을 챙기시고요, 확보된 예수금으로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게 더욱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 실현을 전량하신 뒤에 다음 또 유망한 종목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도 들어와 있네요. 1050번님께서 6,040원의 비중은 70%, 이번에도 굉장히 높은데 지니뮤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KT그룹 계열사의 이제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인데요. 지니뮤직을 이제 6,04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70%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현재가로 보면은 이제 소폭 수익이시라는 점이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5,600원 정도와 이제 6,750원, 길게 보면은 약 7,000원 부근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6,750원 부근에서는 비중의 이제 반 정도, 35%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박스권 매매를 보인다면은 뭐 한 6,000원 정도에서 다시 주워 담으시면 충분히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한 이유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6억 6천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6,750원까지는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온다면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뮤직 상담까지 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두 분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전략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정민환 팀장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 오늘 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미중 협상이 아무래도 소득 없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쌍끌이 매수로 개인을 제외한 모두 이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통신과 보험업, 서비스업 쪽에서는 이제 상승, 하지만 이제 비근무 광물이나 증권 쪽, 운수 창고에서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즈로는 이제 대형주나 이제 중형주에서는 하락세, 이제 소형주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800선 턱 밑까지 추격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 상해에서 일부 여행사에서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을 이제 판매 허용했다라는 그런 기사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뭐 화장품이나 인터 쪽이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그런 장세였다고 보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좀 좋은 흐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송 서비스업과 뭐 우락 문화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에서 좀 좋은 흐름 보였고요. 다만 운송업이나 이제 건설업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장 보면서 다음 주장을 좀 전략을 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장 흐름세를 선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다소 초강급
이런 어떤 이제 결과물이 없는 그런 회의 결과로서 다소 좀 장세 초반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알고 있던 소재이고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어떤 금리 인상, 미국의 관세 부과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장세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파월의 이런 그 미팅 결과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흥국 시장인 우리 입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조금씩 보이면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엔터주 또는 이제 대형 가치주로서 전체 신흥국 시장 전체가 올랐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혹시 보이십니까? 다음 주 장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네오팜 이제 전체적 화장품 시장에서도 좀 특별히 이제 네오팜 쪽을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전체 상승, 중국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화장품이라든지 실제 여행업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매출이 지금 없는 상황에도 호실적을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분기만 보더라도 21.9%라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네오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이 분야에 대한 확장성인데요. 근데 거기에 과연 플러스로 중국의 수출을 아직 하지도 않았던 이 업체가 중국의 업체를 수출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성장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아토피라든지 피부 관련 어떻게 보면 의학 관련 이제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예상되고 실제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7월부터는 이미 중국 리얼베리어 유통 판매 업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만 판매했던 게 오프라인으로 확정이 되었고 8월부터는 이제 화장품 로드샵 300개 이상의 이제 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네오팜 관련된 리얼베리어라든지 아토팜 같은 그런 훌륭한 이제 제품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깔린다고 했을 때 중국 전체 시장에서 이제 이런 코스메틱과 의학에 관련된 이쪽 상승세는 거의 네오팜이 좀 독자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좀 다소 하락한 주가 대비해서 지금이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오팜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이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